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전혀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소리를 시작 멘트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그 영국식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도 유적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검열에 걸릴 일이 아닌 것이, 제가 여기서 세계화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도 때문에 그랬을까?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했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베트남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뉴스를 보거나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의 일부를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얘기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SNS 상에서 다 나온 얘기를 저는 그냥 짜집기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괜찮고 왜 저를 이렇게 유튜브가 총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 구독자와 연계가 안 되도록 해놓고요. 그거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올린 것이 펜딩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여지껏. 한 1년 반 동안. 그랬는데 요새 들어서 이렇게 그 인민의 방송이라는 사람이 제 댓글을 막 험하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지를 않나. 진짜 디아블로식이죠. 그 유튜브 코리아 전략본부장이 바로 더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전 의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좌관이었답니다. 이재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그 책임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뭡니까? 제6공화국입니다. 이게 개헌을 해서 바뀌기 전에는 아직 6공화국이죠. 그런데 6공화국 전에 5공화국 때 그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군정이었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됐습니다. 그 민주화를 해야 된다. 부정부패가 있고 또 인권이 유린된다. 인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화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들어선 것이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로 6공화국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대통령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지금 대통령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 프랑스 혁명에서 중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상의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 그것은 오일리한 사회로 간 겁니다, 이미. 즉 중공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다, 민주다 이런 것을 위안 삼아서 지금 SNS가 활발히 돼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왜 그 야당이라든가 또는 부정선거를 막겠다라고 그러는 제야 세력, 지금은 제야 세력이 되었죠.
그분들을 탄압하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굉장히 구독자도 많으시고 막 활발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탄압을 하는 거, 검열이라는 거 있죠? 검열을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란 말이십니다. 제가 뭐 구독자가 많기를 하나, 또 보는 사람도 뷰어스 보세요. 뭐 기껏 많아야 200명 정도인데 어떻게 저를 검열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기사를 훑어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오엘리언 검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유 홍콩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안보처를 설립하고 또 비판적인 서적, 정부의 비판적인 서적을 서재에서 치우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구호를 금지하고 그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 홍콩이 지금 사라지고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남한 체제가 지금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바로 검열에 강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과거에 제6공화국, 그러니까 노태우 이하는 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하에서 있던 대통령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노무현 시대, 김대중 시대, 그건 뭐 당연히 그 당시는 민주화에서 민주화를 위한 그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시대를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취임을 했단 말이죠. 이 엠블렘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엠블렘이 또 눈에 띄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분이 그다지 그렇게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지금 하는 현 대통령은 세계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기업 가치 이런 것만 중시하고 지금 현재의 한국을 굉장히 여성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건 뭐예요? 중공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중공 시스템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겠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민주화 자유를 부르짖던 그런 김대중, 노무현의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저같이 진짜 구독자 수도 적은 편인 저를 이렇게 탄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검열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랬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을 제가 지지를 한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법치가 사라진 이 시대에 굉장히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지할 수도 있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친중 정권이 지지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보좌관 출신을 전략본부장으로 내밀고 유튜브 코리아, 이 유튜브 말입니다. 제가 한글을 쓰니까 아마 그게 연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구글 자체가 너무 세계를 통제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치가 그런 그 슬로건 하에서 아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친중 정권, 한국의 친중 정권인 그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친하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남한 정권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열을 마구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인권을 내세워서 조국이 지금 무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럽니다.